한미 정상의 통화를 유출한 외교관에 대해서 파면 어제 결정이 나왔죠. 그런데 손수호 변호사님, 네. 이 공무원이 이제 소총하겠다. 네, 이거 부당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징계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예. 하지만 지금 실제로 파면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불복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징계에 대한 그런 소청을 통해서 재판을 거치지 않고 일단 한 차례 다퉈보겠다는 건데요. 만약 그러한 소청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경우에는 소송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 파면은 공무원의 징계 중에서 공무원에게 할 수 있는 징계 중에 가장 무거운 겁니다. 그렇죠. 국가공무원법 보면은요, 징계는 6가지 종류가 있어요. 가장 무거운 게 파면이고요.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순으로 가벼워지는데 그중에 정직까지는 중징계로 보는데 그 중징계 중에서도 파면은 가장 무거운 그런 징계입니다. 예. 따라서 이번에 만약 파면 처분이 실제로 내려진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 K 외교관 공무원이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여러 가지 그런 행정 심판 그리고 또 행정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서 다툴 것으로 보이는데 예. 아마도 최종적으로 법원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짐작을 법원에서 할 좀 수 낮아질 있겠죠. 가능성도 있다고 그럴 보세요?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이게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비밀 취급 인가를 가지고 있는 검사가 있습니까, 검사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검사들은 이제 공안부에 주로 소속이 되어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강유상 의원하고 그 K 외교관을 고발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공안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공안 일부에 배당을 했고, 그러면 이걸 수사를 하려고 하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했던 그 내용을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비밀 인가와 관련된 그러한 받지 않는 그런 검찰이나 수사관이 그걸 보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볼 수 있는 이제 자격을 주죠. 취급 인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약간 이번에 이제 조사 결과를 보면 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부분이 고의가 아니고 준과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파면을 결정한 이유가 준과실이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고의성이 아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형사적으로 외교상 기밀 누설을 하려고 하면 고의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과실범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준과실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처벌하기가 어렵고, 단지 기록의 어떤 정상 간의 통화의 그 내용을 요지를 읽어줬다랄지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고의가 아니도 준과실이라고 하면 파면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사실관계시 그 재판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나양우 전 정책기획관 교육부 그때 개돼지 발언을 해갖고 문제가 되고 파면됐잖아요. 근데 그 사건은 좀 달라요. 이건 정확하게 정상 간의 통화,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종의 누설을 한 것이고, 그 당시 이 나양호 기획관 같은 경우는 기자들과 이 얘기하다 이제 개인적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생활 영역이단 말이에요. 그럼 사생활 영역에서 어떤 국민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언어로의 구사를 해서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 자체가 어떤 본인의 직무와 관련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파면은 좀 과도하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한 거고, 그렇지만 이것은 외교관으로서 직무와 관련성이 있고, 그다음에 통화 기록 내용 자체는 국가의 기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연 이게 낮춰질까? 단지 이제 고의가 없다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파면 결정에 대해서 좀 재량권 이탈 남용이다 이제 그런 판결은 나올 수 있겠죠. 그 고의도 물론 그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 저도 동의하고요. 그 고의가 없다는 게 언론 또는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전해지게 한다는 그런 부분에 고의가 없다는 것인지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효상 의원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결국은 그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이제 관계부처에서 조사한 결과 고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그건 어떤 의미,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 부분은 사실 좀 해석할 필요가 좀 있어 보여요. 알겠습니다. 한국당에서는 강효상 의원을 내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비유하면은 한국당도 망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건도 아니고 검찰이 부르면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죠. 제가 이러한 것을 읽을 때 한국당이 국회로 들어와서 임시국회를 계속 소집해가지고 강효상 의원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국회를 열려고 하는 거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국회가 공전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라도 국회에 들어오면 좋은 일이다. 강효상 의원이 국회를 여는 촉매제 역할을 그런 긍정적 해석도 가능합니다. 계속 한국당이 임시국회를 소집해 나가면은 9월 정기국회 오지 않습니까? 오죠. 어떻게 됐든 강효상 의원의 신분은 12월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는 안 내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내주겠다 한 거 아니겠어요?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방탄국회를 열려는 것이다. 사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여론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방탄국회에 대해서. 실제로는 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는 보지 않지만 박지원 의원이 말하는 것은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그만두고 국회로 와라. 이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모양입니다. 지금 강효상 의원의 처리권과 국회를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연계해서 처리하려고 그러면 자유한국당에 대한 여론이 더 나빠지겠죠. 예, 알겠습니다.